네, 안녕하세요. 미국 정치가 이제 내년에 대선인데 트럼프는 끝났습니다. 바이든의 부통령으로 누가 지명되나 이걸 많이 주목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바이든을 내세운 그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엘리트 그룹이 실제로는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까지도 정리될 것 같습니다. 빈살만도 굽히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차분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은 8월 9일 대통령 행정명령에 의해 내년부터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자본이 중국의 특정 회사들에 투자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주로 군사기술 혹은 민군 겸용 첨단 기술을 다루는 회사들에 대해서 이런 제안을 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중국을 이 첨단 기술 분야로부터 추방해버리겠다. 이 같은 미국의 의지가 아주 결연한 그러한 움직임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은 지금 미국과 어떻게든 화해를 해보려고 그냥 온갖 아양을 다 떨죠. 우리에 대해서도 갑자기 이제 단체 여행객을 전면적으로 이제 그 오픈하는 뭐 그런 올리브 가지를 흔들고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상관없이 이렇게 지금 상황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미 중국 대사관은 대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치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서 양국 간의 무역, 과학 및 테크놀로지 교류를 정치화시키고 무기화시키면서 정상적 경제 거래 및 교역을 의도적으로 가로막는 미국의 행태에 중국은 반대합니다. 예, 이렇게 짓든 말든 미국은 그냥 내지르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시원하군요. 대사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본국에서도 한국에 대해서 저런 조치들을 취하는 거 보면 급하긴 급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행태가 아주 그 비열하고 비루한 그 양아치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이 이 발표를 하면서 한 말이 말하자면은 상당히 재밌어요. 예, 그 말을 듣다 보면 야, 트럼프가 바이든으로 분장하고 나와서 지금 저런 소리를 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Exporting American jobs, we're creating American jobs, and we're exporting American products. 네. 미국인의 일터를 해외로 내보내는 대신에 미국의 제품을 해외로 내보내야 합니다. 거의 트럼프의 그 아메리카 퍼스트 같은 걸 좀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식의 그 발언이죠. 물론 표를 의식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건데, 이제 한번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좀 살펴보죠. 네. 이 IRA법이나 이 반도체법의 최대 수혜자는 사실 한국입니다. 아시다시피 IRA법에 의해서 한국 배터리 및 미국 내 한국계 배터리 공장이 이제 세계를 평정하게 생겼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의 배터리 원료 회사가 한국에 수조 원씩 때려박아서 원료 공장을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한국산으로 인정이 돼서 세제 혜택의 대상이 되니까 그 원료를 써도. 그래서 요새 지금 4조인가 5조가 들어왔죠. 그래서 이게 위험한 투자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한편에 또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죠. 저는 칩4라는 용어, 즉 한국, 일본, 타이완, 대만, 그러니까 한국, 일본, 타이완, 그 다음에 미국 이렇게 칩4라는 용어 대신에 사실은 ASML이 있기 때문에 네덜란드까지 해서 이건 사실상 칩5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도체 역시 이제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죠. 앞으로 중국에 추월당할 위험성이 완전히 없어졌으니까요. 삼성은 이제 파운드리 영역에서 TSMC와 페어플레이로 경쟁하면 됩니다. 물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이 메모리 분야는 그거는 뭐 삼성과 SK 이 한국계 기업이 지배하는 구조가 마르고 닳도록 유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계 기업은 이 메모리 쪽은 당근 먹어놓고 둘 사이에 경쟁해 가면서
삼성과 SK가.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이 그거 위에다가 다시 파운드리 쪽을 가지고 TSMC랑 경쟁을 하는데 중국이 따라오질 못하니까 이 지배적 구조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그 결론적으로는 제일 크게 웃고 있는 게 지금 삼성입니다. 또 SK고요. 네. 그런 일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 발생한 건데 벤처 투자 자금, 사모펀드 자금이 이제 중국으로 안 가면 어디로 갈까요? 이 바이든이 발표하기 전에도 이미 이 미국의 이 벤처 자금의 중국 투자는 굉장히 축소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최대의 벤처 투자 회사 중에 하나인 시콰이어 같은 데는 얼마 전 중국 지사를 떼어내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1년 제4분기의 미국 벤처 투자 회사의 중국에 대한 투자는 그 분기 하나에 무려 438억 달러. 네, 우리 돈으로 50조, 60조 되는 돈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2023년 2분기 그 벤처 투자는 105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반에 반토막 난 겁니다. 앞으로 더 떨어지겠죠. 즉 다시 말하자면 이런 그 막강한 몇백억 달러씩 1년에 막 한 천억 달러 뭐 이런 돈들이 이제 중국으로 못 꼽힌다. 그중에 태반은 못 꼽힌다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냐. 미국 본토의 벤처 회사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 아니면은 이제 그 동아시아 아니면은 동유럽이겠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 그 전체적인 활동, 돈의 흐름, 금융 이런 것들이 엄청난 큰 지금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야말로 차이나 디파이낸싱입니다. 예, 디리스킹을 넘어서 중국으로 돈이 안 가는 거예요. 차이나 디파이낸싱.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덩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 그 중국에서 해외로 직접 투자하는 것과 해외에서 중국으로 직접 투자하는 거를 똔똔을 치고 나면 저거보다 훨씬 더 꺼지는 거예요. 저건 미국이나 해외에서 중국으로 투자하는 돈인데 직접 투자. 이제 저게 중국에서 해외로 직접 투자하는 걸로 되면 더 이제 그렇죠. 참 저렇게 되면 이제 중국에 이제 투자를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독일계 기업이 정말 초조해지죠. 완전히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죠. 예,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이든의 그 중국 투자 제한 조치가 정말 고립주의일까요? 정말 트럼피즘인가요, 이게? 트럼피즘은 말하자면 반중과 고립주의를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은 섞어찌개입니다. 제 눈엔 당시에 반중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게 고립주의의 문제를 심하게 갖고 있다. 이런 것을 실감을 못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잡으려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고립주의, 미국 관세 전쟁으로는 못 잡습니다. 트럼프 때 관세를 그렇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더 큰 폭으로 늘어났죠. 특히 코로나 때, 다른 데는 이제 그 경제가 안 돌아가는데 처음에 중국만 쌩쌩 돌아갔잖아요. 코로나 때. 그러니까 중국의 대미 수출이 굉장히 늘어났죠. 그리고 거기다가 미국의 그 2018년부터 관세 전쟁이죠.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 벌써 한 1년 반 관세 전쟁이 진행됐는데 당시에 트럼프의 정책이 뭐냐면 셰일을 어마무시하게 생산을 해서 석유가스 시장을 공급 과잉 상태로 만들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뭐 한 20달러대까지 떨어졌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그 교통비, 기름값에 의해서 많이 그 주머니 사정이 좌우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확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기가 이제 굉장히 뜨거워졌죠. 그러니까 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아무리 때려도 몇 푼 올랐구나. 그런가 보지. 뭐 돈 많은데 하면서 그냥 계속 사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때 오히려 수출이 더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예, 중국을 잡으려면 이렇게 미국이 혼자서 아메리카 퍼스트 고립주의 해가지고는 못 잡는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예, 중국을 잡으려면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 유럽, 한국의 보조를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첨단 기술 쪽에서 잡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렇게 같이 돈줄, 그러니까 파이낸싱에서 잡고 디파이낸싱, 그러니까 테크 콜드워, 기술 냉전에서 첨단 기술에서 중국을 추방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돈줄 맞고 그리고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면서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를 개발하고 이런 게 다 이렇게 그 아구가 맞아야 이게 다 아구가 맞아야 그제서야 중국이라는 이제 그 괴물을 잡는 거죠. 그냥 미국 혼자서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면서 중국 물건 안 사 이러면서 관세 왕창 때려봐야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중국만 더 키워줬다. 그게 이제 트럼프의 고립주의와 반중을 섞어찌게 한 칵테일의 한계점이었죠. 트럼프에겐 글로벌 질서에 대한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중 깃발을 들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중국을 더 키워주고 말았죠. 예, 그 당시엔 저도 좀 잘못 봤었어요. 저도 미국 대통령 중에 이 반중 깃발 든 사람이 하도 오래간만에 나와서 너무 반가워서 엄청난 특바였는데 제가 특바였던 이유는 딱 그거 하나인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쓸모없는 썩은 깃발이더라고요. 물론 그 깃발을 그렇게 들고 그걸 화두로 제시를 하고 그걸 대세로 만들었다. 실패했지만 그거는 트럼프의 공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트럼프가 사용한 고립주의와 이 그 반중을 이렇게 뒤죽박죽으로 섞고, 예, 그러니까 이 관세, 예, 이거 가지고는 중국을 못 잡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앉아가지고 뭐 눈에 저렇게 힘주고 시진핑 노려다 봐야 결국 못 잡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트럼프의 한계였는데, 예, 이 사정을 좀 더 이제 살펴보기 전에 잠시 세뇌 탈출 자료구독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안 붙든지 안 붙더라도 막 일주일 뭐 2주일 다 지나서 붙고 그렇습니다. 아마 너무 중국을 매섭게 비판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왕 버린 몸 도와주시면 예, 보다 살벌하게 또 보다 정확하게 보다 의미 깊게 중국을 비판하는데 일신을 바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그 바이든 진영은 좀 다르죠.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바이든이라기보다 바이든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진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군사 지정학자들, 또 브레인들, 그다음에 국무부 전문가들, 군 정보기관 전문가들, 또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형성이 돼서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보면 미국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한국, 일본, 대만, 네덜란드 여기를 엮어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칩4라는 말도 틀린 거예요. 칩5 네덜란드까지 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번에 그 중국에 대한 벤처 투자, 사모펀드 투자 제한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최대 수혜자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한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동유럽 쪽으로 투자가 많이 번질 겁니다. 네, 어차피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돈도 별로 안 가고 기술도 안 가고 첨단 기술도 차단되고 그냥 너 혼자서 잘 살아봐. 중국 목 많이 꾸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 흉내 비슷한 걸 내긴 하는데 트럼프는 고립주의를 위한 고립주의고 바이든 쪽은 고립주의를 가장한 글로벌리즘입니다. 이때 글로벌리즘은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그걸 뜻하죠. 그래서 바이든 뒤에 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엘리트 집단,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엘리트들의 흐름
그런 것이 존재하고 이 흐름, 이 집단이 바이든과 민주당을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길 수 없다고 봐요. 네. 이 사회 지도층 전체가 지금 미국 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사회 지도층 전체가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으로 천하통일이 됐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는 우크라 전쟁이었죠. 우크라 전쟁 처음 시작했을 때 저도 처음에는 헷갈렸었는데, 푸틴은 천재야, 천재. 그런 소리 했다가 그 설화를 일으켰었죠. He's a genius 그랬다가. 나 그런 뜻 아니다라고. 나중에 잡아뗐죠. 저는 거기까지는 트럼프 말을 액면대로 믿어줬어요. 아니, 그런데 트럼프 진영의 그 브레인들이 올리는 그 무슨 유튜브나 조그만 무슨 동영상 이런 것들 보니까, 그리고 글 쓰고 발언하는 거 보니까 우크라 전쟁에서 그냥 물러나자란 주장이더라고. 왜 우리가 거기서 싸우냐. 황당하더라고요. 저만 황당했을까요? 절대 다수의 미국인들이 황당했을 거예요. 이 우크라 전쟁에서 트럼피스트들이 완전히 삑소리를 낼 거예요. 왜 퍼주냐? 왜 전쟁 악화시키냐? 실은 퍼준 게 얼마 안 돼요. 퍼준 금액으로만 따지면 이라크 전쟁, 아프가 전쟁에서 그때 한 20년 동안 한 7조 달러 썼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한 3천억 달러 이상 썼어요. 우크라 전쟁에서 한 300억 달러, 400억 달러 퍼줬으니까 1년 동안. 그러면 10분의 1 퍼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저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적 의미가 걸린 전쟁인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우리가 좀 글로벌한 관점을 가지면 만약에 트럼프 말대로 우크라를 그냥 내주고 순순히 물러나면 저 푸틴 저 과대망상 환자가 우크라만 가만히 두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제 조지아 팍 무릎 꿇고 들어오고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전부 무릎 꿇고 다 들어오고, 원래 아르메니아는 그 당시에 무릎 ቁ고 있었고 세르비아 무릎 꿇고 들어오고, 우크라를 먹었으니까 바로 국경 지나면은 트랜스니스트리아잖아요. 그거 이미 걔들은 지금도 낫과 망치 그려놓은 이상한 북한 깃발보다 이상한 깃발 쓰는 개또라이 집단인데 거기 이미 러시아군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트랜스니스트리아를 근거로 해서 몰도바를 먹는다고요. 그럼 몰도바 먹게 되면 이제 루마니아랑 싸움이 나든지 그러죠. 벨라루스 근거로 해서 발틱 삼국이나 폴란드를 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루마니아나 폴란드는 전부 이게 나토 국가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대형 사고가 터지는 수가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가 저기에서 저렇게 짭짤하게 그걸 하는 걸 보니까 중국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대만 해협과 한반도 서해에서 문제를 치죠. 우리 진핑이 아재가. 예. 그럼 이거는 지금 우크라에서 순순히 물러나 버리면은 더 큰 문제가 금방 닥쳐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하는 말이 지금 우크라 전쟁을 도와주는 것이 정말 싸게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전에 미국에 왔을 때도 크리스마스 때였나? 예, 그 무렵이었죠. 의회 상하 합동 연설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인베스트먼트다. 좋은 투자다. 이건 우크라에 대한 지원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트럼프 진영은 완전히 좀 이상한 그런 소리를 하면서 마탱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 저도 그래서 트럼프를 버렸습니다. 한때 이제 트럼프 쪽에 반중 깃발을 들어서 또 이게 도덕적 보수주의 깃발을 들어서 좋아했는데 우크라 같은 어떤 시험대에 딱 올려놓고 나니까 근수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럼 먼저 번에 도덕적 보수주의나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 관세는 다 쇼였단 소리잖아. 실은 천박한 고립주의 진영의 쇼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좀 입이 씁니다. 입이 써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보면 만리밖에 앉아있는 백모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당연히 저 내에서도 당연히 제대로 그렇게 보이겠죠.
그 미국 안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 저는 트럼프가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나 엘리트층 전체가 이 우크라 전쟁을 계기로 트럼피스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완전히 그 등을 돌려서 가치 제한 글로벌리즘으로 천하통일이 돼 있다고요. 월가까지. 아니 그 뭐지 그 달리오, 네 달리오 같은 그 참 친중 투자자의 그 얼굴 마담인데 거물이죠. 그 사람까지도 요새는 반중적인 발언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레리 핑크 같은 사람, 이제 ESG의 시대는 끝났다. 다시 말해서 ESG라는 건 이제 월가가 그 4대 말살을 띄울 때 쓰는 용어라 말이에요. 뭐 환경 E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Social Responsibility S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 좌빨들, 해체주의자들, 그 다음에 이 젠더 남녀 성급은 뭉개버리자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안아서 고추 세워줘야 된다. 뭐 이게 이제 그게 기업의 사명이다. 사회적 사명이다. 그래서 S죠 그게. G는 뭐냐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뭐 그게 좀 강성 노조나 좀 좌빨스러운 노조, 불그레한 노조, 또 사회 이상한 NGO 이런 사람들을 기업 경영권을 어느 정도 그 사람들한테 내줘야 된다. 이게 G예요. Governance. 기업 경영권 문제. 월가야 뭐 돈 장사하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데 제조업하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전 세계에서 중국보다 높아요. 저희가 27%인가 되니까. 그런 데서 그 길로 가면은 골로 가는 거죠.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SK 최태원 회장님이 ESG 사도 같은 역할을 좀 했는데 최 회장님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러고 인생 사시면 안 되지. 네. 이 트럼프가 출마를 하면 미국의 가치 지향 글로벌리즘 엘리트들 집단이 낙선을 시킬 겁니다. 어떻게 낙선시키는데 그 공화당 그 프라이머리인가 코커서스인가 그 통과해서 나오면 어떻게 낙선시키는데 공화당이 원래 트럼프는 굴러온 돌이잖아요. 공화당 안에 공화당 중앙파 전통이 있어요. 이걸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라고 부르는데 이게 지금 가치 지향 글로벌리즘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글로벌리즘 관점을 갖고 있는데 진중하고 사려 깊어요. 그래서 이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들은 그 네오콘 천하 때 네오콘은 민주당 정부의 클린턴 오바마도 장악했고 공화당 정부 그에 앞선 아들 부시도 장악했고 그런 데거든요. 이 네오콘 시대 때에도 이 리퍼블리칸 센츄리스트들은 네오콘에 반대했던 데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화당 안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을 하나 거물을 발굴을 해서 제3후보로 띄워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그래놓고 그 제3후보에 돈과 스포트라이트가 왕창 모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진영은 외연 확장성이 없어. 그냥 아각거리면서 지독해서 그 프라이머리는 이길 수 있어도 외연 확장성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본선 가게 되면 제3후보가 표를 엄청 갉아먹어요. 낙선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 끝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될 텐데, 바이든이 이제 지명이 되면, 이게 이제 굉장히 늙고 쇠약한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거든요.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저는 바이든이 꼭 숨진다는 소리는 아닌데, 아무튼 대통령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출마를 했다가 바로 결국은 숨진 경우가 있어요. 이게 프랭클린 루스벨트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1944년 11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때 루스벨트가 1932년 선거에서부터 이겼으니까 그게 4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이기게 되면 16년 집권하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루스벨트가 너무 오래 해서 그다음부터 2선으로 제한된 거예요. 법을 고쳐서. 그런데 이미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전부 쉬셔야 된다. 44년에. 근데 루스벨트가 꾸역꾸역 나왔다고. 그 대신에 아주 차분한 관리형 부통령을 지명했죠. 네, 그 사람이 바로 해리 트루만입니다.
6.25 참전을 전광석화 같이 결정한 그 트루만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 루스벨트는 1944년 11월 선거에서 승리한 지 5개월 만에, 즉 이듬해 45년 4월에 얄타 회담에서 스탈린에게 한반도를 내준 지 2개월 만에 숨졌어요. 얄타 회담이 2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트루만이 승계했죠. 저는 바이든이 숨진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무슨 진단 같은 거 받고 스스로 물러나든지 혹은 고집을 부리면 부통령이 나서서 그게 헌법 20몇 조인가 있어요. 부통령이 나서 가지고 내각 장관들하고 결정을 하면 물러나야 돼. 예. 그건 모양이 안 좋죠. 바이든이 아마 여러 가지 충고받아서 스스로 물러나는 그게 모양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년 미국 대선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바이든의 트루만이 누가 될 거냐, 바이든의 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겁니다. 바이든은 아마 건강 문제로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스스로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카말라 해리스가 어떠냐? 글쎄요. 카말라 해리스는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내놓은 사람이에요. 샌프란시스코 시장을 하던 흑인과 잠자리를 같이 해서 공천받아서 정계에 입문했다는 게 정통한 업계의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막 해도 고소고발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부통령이 된 다음에는 무능한 데다가 사람들을 들들 볶고 그래가지고 스태프들이 다 그만뒀잖아요. 아주 그냥 진상을 부렸어요. 부통령이 된 다음에. 참 조선일보가 카말라 해리스를 빨다가 빨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청바지를 입은 뒤태가 아름다운 그녀 하고 이제 말았죠. 이게 여성 기자가 썼는데 이게 아마 남성 기자가 이런 기사를 썼으면 영락없는 성희롱이죠. 짝 붙은 청바지 엉덩이선이 섹시하다 이런 소리가 되니까 여성 기자가 써서 그나마 다행이죠. 하기야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좋아하셨던 성인지 감수성이 더욱더 발전한 사회가 되면 이런 기사에 대해서도 야 레즈비언 방식의 성희롱 아니냐 이런 낙인이 찍힐 수도 있어요. 기자님 몸 조심하십시오. 이런 기사 쓰면 안 됩니다.